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최악의 군대 이야기. 버스트콜 대 버스터콜. 사라진 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개보거형 그리고 트위치 및 유튜브 성님들, 전 지난번에 올렸던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꽤나 오랫동안 받다가 군입대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왜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렸는지 요약을 하자면, 인명사고가 일어난 그런 썰은 읽지 않아요. 그분들의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절대 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전에 했던 이야기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부제의 제목만 적어보았습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저는 상근이었고 그 일이 있은 후 대대는 개판이 되었죠. 장교들은 다 갈려나갔고 대대장이 갈렸으며 그 상근병의 담당 예비군 중대장마저도 갈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었으며, 연이 계속되는 관군의 압박으로 인해 대대 내 모든 장교 병사 할 것 없이 모든 인원들이 지쳐갔고, 모든 인원들의 피로도가 최고치에 높아지던 시점에서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대 내 그날의 일을 대대에게 보고한 자가 아닌 일러 바쳐서 이사단을 만든 자라는 여론이 생기게 되었죠. 정확히는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여론과 쟤는 그냥 나쁜 새끼야 라는 여론,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술할 상황도 저의 후임이 후자의 여론에 서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 후임은 그 사건의 당사자와 중고등학교 동창으로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이지만, 동창이지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네요. 다만 가깝지 않았던 그 사이가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다시 만나니 그런 동창에 대한 감정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 후임의 행동은 나날이 가관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예비군 업무를 그리 잘하지 못하던 후임이었지만 각종 업무 지시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무시하였고, 몇 번의 주의와 경고에도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집니다. 아침부터 대대에서 각종 업무가 쏟아져 내왔고, 저 포함 4명의 상근병이 그 업무를 점심 이전까지 다 끝낸 뒤 오후에 그 다음 주에 시행되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대에 들어가야 되는 매우 바빴던 스케줄인데, 물론 그 후임에게 내린 업무는 대대에 요청한 개인의 신상 및 지난 사건으로 인한 개인의 현재 고민과 문제를 자필로 써서 내게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근데 후임은 그것도 안 쓰더라고요. 2줄 써놓고 볼펜을 돌리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뭐해? 완벽하게 쓰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20분 동안? 네, 완벽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20분 동안 2줄? 네, 완벽하게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쓰지마. 네?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저 이거 써야 됩니다. 쓰지마. 너 그거 쓰지 말고 짐 싸서 오늘 대대 상근으로 가. 대대 말입니까? 제가 왜 대대로 들어가야 됩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저 이거 완벽하게 쓰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랄하지 말고 너 그거 쓰지마. 너 오늘 내가 대대에 보고할 거야. 너 대대 상근에서 빼라고. 너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대대 들어갈 거니까 너 그렇게 알아. 너 그거 그만 써. 후임은 그 말 후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리고 전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서 한참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브라운관 모니터 너머 그 후임의 그림자가 보이더군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이를 찢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뒤 모니터에 보이는 모습은 저를 실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후임의 그림자, 그리고 뒤통수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이밀던 그 후임의 그림자가 화면 브라운관에 비쳤대. 저는 제가 앉고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제가 앉아있던 의자를 그 후임에게 던졌습니다. 야이 야! 저의 그런 모습에 저의 뒤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이밀던 후임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벙찐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야이 야! 계급장 뗄까? 말해! 계급장 떼는 걸 원하는 거야? 계급장 떼자니까 너랑 나랑 속 시원하게 한번 계급장 떼고 한판 하자. 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말을 하라. 우리 보리도 못 살겠대. 봐봐. 보리도 짓는다 이 녀석. 장난하나. 야 됐고 너 짐 싸. 중대장님 오시면 바로 이야기할 거고, 너 대대 안 들어가면 내가 대대 들어갈 거니까. 신의 장난인지 문명의 장난인지는 몰라도 그날 예비군 중대장님 예비군 중대에서 오시질 않았고, 저는 예비군 중대장님께 다음 주 월요일날 그 후임병에 대해 상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화 퇴근 보고 시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해당 사건을 월요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 전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중대장님께 모두 말씀드렸고, 도저히 전 이곳에서 그 후임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예비군 중대장님께 드렸죠. 알았다. 대대에다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비군 중대장실을 나와서 저와
후임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후임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더군요. 한 10분이 지난 시간 후임이 잠깐 흡연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묻더군요. 그래서 전 갔다 와 라고 하고 그 후임을 보지도 않은 채 제 업무용 컴퓨터만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나? 저의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 전화가 울립니다. 통신보안 충성 상하를 땡땡 어쩌고 라는 군대 전화 멘트가 시작되기도 무섭게 상대방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그리고 매우 거칠게 제 멘트를 자르더군요. 아! 투수가 누구야? 예? 투수가 누구냐고! 예? 접니다. 네가 투수야? 예, 무슨 일이십니까? 나 무슨시 시장님 비서관인데 너 당장 올라와. 네? 닥치고 올라오라고! 전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에서 중대장님께 이 상황을 보고 드렸죠. 중대장님, 시장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저한테 올라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화난 목소리로 저한테 빨리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지? 갔다 와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시장실로 넘어가서 시장실 옆 비서실을 노크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이 안녕하세요? 예? 충성 안 해? 예? 충성하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 니네 예비군 중대 어디 관할이야? 어디 관할이야? 어디 관할인지 아냐고? 그렇게 그 비서관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경례를 해야 됐고 비서관 너 똑바로 해 지켜볼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분간 호통에 전 정신이 나가서 다시 예비군 중대로 복귀했는데 예비군 중대엔 더 알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러 나간다고 했던 후임이 어른 한 분과 중대장실에 앉아 있었고 비서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중대장실로 들어갔던 저를 예비군 중대장님께서 자리에 앉히며 이야기를 시작하시더군요. 그 어른은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었습니다. 그 이등병에 담배를 피러 간다면서 자신만의 버스트콜을 모았던 거죠. 저를 혼낸 시장님의 비서관도 그리고 중대장님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도 해당 이병의 아버지의 지인이셨습니다. 정말 모든 안 좋은 일은 군대에서 다 벌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 전의 일들과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이 일들이 정말 나한테 벌어지는 일들이 맞는지, 맞다면 왜 일어나는지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공무원 급수 따위가 문제가 아닌 그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기도 싫어서 그냥 위에 있었던 일도 보고하지 않은 채 중대장님 그냥 제가 대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땡땡 이병 이 중대에 남게 해주시고 제가 대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발 대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제가 중대장님실을 나왔죠. 그리고 그날은 철저하게 그 후임과 한마디 말도 섞지 않은 채 중대장님과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하루가 지나고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에 가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아버님께 모두 다 이야기 드렸죠.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듣고 계시다가 알았다 고생 많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시더군요. 며칠이 잠잠했습니다. 전 그냥 다른 아이들에게 업무 인수인계 해주고 있었고 그 후임은 그냥 평소처럼 출근을 하러 온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를 듯한 행동으로 의기양양해져서 지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아버지의 친한 지인이신 그분의 능력을 확인하기 전까진 말이죠.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처리했어 라고만 하시고 그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분이 전화하신 당일날 전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시장님 앞에서 비서관의 사과를 면전 앞에서 비로소 받을 수 있었고 그제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대에 들어가겠다고 했던 저는 그대로 예비군 중대에 남았고 결국 며칠 후 그 후임은 대대상군으로 전출 갔습니다. 그건 제 선택이 아닌 중대장의 선택이었죠. 끝! 사라진 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백을 쓸 때 정말 확실한 백이 아니면 그냥 입국 다물고 더러워도 그냥 사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글 쓰신 사라진 꿈님도 폭언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카바를 못 치겠어요. 저였으면 그냥 아구창을 날렸을 텐데 저는 욕 안 해요. 그냥 하는 말이지 뭐 또 진짜로 진짜로 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진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이러는 겁니다. 제가 괜히 썰전하고 썰랑썰레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을 갖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 달아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제발 말머리 좀 달아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상근이든 밥을 짓고 계시든 쿠키를 먹고 계시든 누워서 빤스를 긁으면서 TV를 보고 계시든 어쨌든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